이 종목은 왜 이슈가 됐을까요? 탑7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철도주, 포스코데오 등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까요? 게임 중 하나 보겠습니다. 줄줄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 오늘이었죠. 그중에 컴투스를 볼까 하는데요. 주가 상승 괜찮아요. 4.7%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 컴투스 1분기 성적표는 뭐 다른 게임주들도 그랬지만 다 그저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좋아질 것이라는 쪽에 투자자들이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서머너즈 워에 대한 매출 반영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지난달 초부터 연일 컴투스를 사 모아가는 모습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죠. 다음 종목은요. 키움증권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3.4%의 상승으로 12만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키움증권은 괜찮게 나왔죠. 1월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갔던 지난 1분기였다는 평가.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3% 넘는 상승 시현해내고 있고요. 제약주 가운데서는 HLB 볼까요? 오늘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의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혈액암 환자에서 종양을 소멸시킨 사례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2명의 환자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100%의 성공률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HLB 앞으로의 움직임, 그동안 하락세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코데오 보겠습니다. 7% 넘는 상승을 현재도 시현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흘 연속해서 상승분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실적을 진작에 내놨었죠?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아주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낸 것이 최대 실적에 아주 효자 노릇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들이 있네요. 23,70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주도 볼까요? 풍력에너지, 현진소재 10%, 한일단조 10%, 그리고 또 풍력주 가운데 CS윈드가 또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 계약했다라는 체결 소식 전해지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훈풍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쪽도 한번 볼게요. 대표 OCI 볼 텐데요. 7%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핵협상을 둘러싸고 국제유가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본다면 이 태양광 쪽으로의 어떤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더라. 그럴 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OCI 7% 넘는 상승, 큰 손들의 유입이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철도주 보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면 철도 한번 놓아봐도 되나라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서울 그리고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가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주들 이렇게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종목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주 먼저 봐주세요. 오늘 앞서서 종목들 보긴 했습니다만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많이 보여요. 단순히 이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단계를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미 간의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산발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철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심어준다라든지 이런 문제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설왕설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얘기들을 쏟아냈고요. 그다음에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지금 멈춰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유럽 대륙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100% 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지금 네.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 오늘 뭐 대하티아인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소폭 일부 종목을 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건 괜찮습니다만 따라가기보다는 밀릴 때 조금씩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들 사실 근데 그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이슈 이제 불거졌을 때는 와르르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듯한 분위기여서요. 예, 조심을 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의견을 주신다면 좋아요, 글쎄요를 나빠요, 드리겠습니다. 글쎄요로 할까요?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 경협주들에 대해서는 뭐 좋아요, 나빠요라는 의견을 네. 말씀드리기는 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빠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좋아요를 드릴 수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에 그냥 맡기는 그러한 부분들로서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뭐 시장에서 계속 올라오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안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종목은 시장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이 안 좋다고 해서 또 거부하는 것도 또 맞지 않고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투자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거는 어때요? OCI 한번 볼까 하는데요. 수급 괜찮아요. 수급 괜찮고 국제유가 뭐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받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현재 지금 $70 선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과거처럼 $80, $100까지 올라가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유가는 과거와 좀 다른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죠.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을 올해부터 이제 수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서 2위의 산유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0를 기조적으로 넘기는 어렵습니다만 $70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리디 패러티 결국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가격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70를 넘어서게 되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풍력주들도 움직이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OCI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1분기 실적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OCI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몇 개월째 이 약간 좁은 박스권을 진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차트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럼 의견은 일단 좋아요로 갈까요? 좋아요를 선생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트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OCI 한 17만 원 선쯤만 가면은 좀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17만 원 선에 움직였을 때의 유가와 현재의 유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17만 원대 유가 수준은 대략 한 60불 정도 수준의 유가 수준이어서 말씀드린 그 그리디 패러티 아래에 있었던 단가고요. 지금 현재 OCI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선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1분기, 2분기 실적, 2분기는 약간 감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다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 17만 원, 18만 원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이슈가 잡힐 때마다 뭐 OCI뿐만이 아니라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다른 이 업체들도 몇몇 좀 튀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좀 괜찮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테마 가능성, 유가가 $70에 머물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다시 $7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을 넓히시는 것보다는 좁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리고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간밤에는 3% 넘는 상승으로 급등으로 마무리된 바 있지만 또 내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거든요. 이렇게 챙겨보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풍력주도 계속 볼까요? 태양광과 풍력 이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결국 유가가 $70를 넘어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인 부분들이다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중동발, 이란발 유가에 대한 어떤 자극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 18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현재 이란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쪽에서는 제재를 찬성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 쪽에는 원유를 계속해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달러를 이렇게 넘어서게 된다라면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계속해서 자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풍력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앞서도 몇몇 종목 언급드렸고 동국 SNC나 동국산업 같은 경우들 전반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죠.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현재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틈새 종목으로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풍력 가운데서도 탑픽을 하나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CS 윈드가 굉장히 조금 높은 네.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지금도 있는 8% 상황이죠. 가까운 급등이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유니슨 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꿈틀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주 일단은 그러면 의견은 역시 좋아요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탑7 종목을 통해서 오늘 시작을 쭉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장님 포스코대우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도 어제 그저께 시장 전체적인 그림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건강한 상승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였는데 포스코대우는 움직임이 좀 견조하다는 느낌은 조금씩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포스코대우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면도 좀 있습니다만 포스코대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얀마 가스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OCI나 풍력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대우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이슈가 불거져서 또 올라간 측면도 있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로 되고 있고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식량 수입도 상당 부분 조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대북 관련해서도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슈로 묶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스코대우는 부각이 되면서 7%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종합상사들 결국 이렇게 종합상사들이 그동안 자원에 대해서 쏟아부었던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는 결실을 볼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스코대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7%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포스코대우에 대해서도 좋아요? 의견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탑7 종목 가운데 4종목을 또 소장님과 쭉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나마 괜찮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탑픽 종목으로 OC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부분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태양광에 대해서는 풍력보다는 조금 더 긴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OCI 같은 경우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OC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한 말씀 듣고 이제 동시호가 마감 구간으로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프로그램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매수 우위 지금 계속 매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 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스피는 좀 상승 탄력이 조금 키우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요즘 소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장입니다. 빠졌던 종목이 다음날 올라오고 올랐던 것들이 다음날 빠지고 하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별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우선주까지도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현재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우리가 OCI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종목에서 키움증권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오늘 이제 올라가는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핵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선이 되는 종목들 결국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현금 비중,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러한 실적 후전주, 결국 테마를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결국 실적주 매매는 오히려 쉽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날 과감하게 사는 거죠. 네, 그런 네. 식의 매매를 한다라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현금 비중을 반 하라고 하시는 거 보면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이신 모양입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하락 추세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금, 여러분들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CM에 넣으시면 1.25% 줍니다. 그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보다 1% 이자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네. CMA도 종목처럼 그것도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사고 팔고 그러네요.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현금도 사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장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늘 마감 지수 보면 그래도 아유 괜찮나라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양지수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실의 앵커 연결해서 또 마감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주춤거렸던 코스피가 다시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엿새째 반등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호가 살펴봅니다. 외국인의 매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수 자체는 상승 권역에서 머물렀습니다. 코스피 0.73% 상승한 2461선에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 0.45% 상승하며 854선에 장 마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에서 2%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대차는 4일째 가격을 낮추며 0.98% 내린 15만 2천 원에 마감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5월 10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면서 훈풍을 안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장중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코스피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감은 0.78% 반등에 성공하며 2460선을 지켜냈습니다. 2463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0.49% 오름세였습니다. 855선에 종가를 형성했고 그동안 고전해 왔었던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에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불안정했는데요. 매수 매도를 오가다 끝끝내 32억 원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눈치 보기 양상이 나타났던 기관 210억 원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 개인은 매도를 외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수급은 다소 제한적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동반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대 매도 물량 쏟아냈고 기관 덩달아 674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물량도 꽤 많았는데 제조제약을 동반해서 파는 흐름. 하지만 개인은 사자를 외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를 앞두고 경역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죠. 시멘트 관련주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현대시멘트 6.46%의 강세 흐름, 유니온 5% 오름세, 쌍용향외, 동해안까지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대응했습니다. 종목으로는 NC소프트 살펴보실게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69% 증가했다고 공시를 내놨지만 주가는 장중 반락을 했습니다. 3%까지 낙폭을 출회를 하며 34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